네, 정치여담야담. 오늘은 여당 측에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나와주시기로 했는데 비가 와서 차가 좀 많이 막히는 모양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도착하는 대로 모시기로 하고요. 먼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SBS 정화석 논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였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 이후에 정치권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면담의 형식과 의전 상황을 놓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죠. 어제 공개된 모습부터 보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도 사무총장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영국 외교부 장관 네, 자, 면담 내용도 내용입니다만 면담의 형식을 놓고서 또 신경전이 한창입니다. 어제 면담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부터 이 자리 배치 또 표정까지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홍익표 전 원내대표. 예, 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면담의 내용이 제일 중요한데 간혹 그 본질 아닌 이 형식이나 그 과정 때문에 이 논란이 자초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내용도 없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저런 그 보여진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에서 그 언론에 노출한 자료들이 한동훈 대표를 거의 홀대한 것 아니냐. 거의 그리고 과거 지금 잔디밭에 산책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냥 검찰총장 시절에 자기 부하 검사들 데리고 그냥 산책 나온 그런 인상이에요, 느낌이. 그리고 앉아 있는 자리 그 의자도 물론 이 비서실장이 배석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맞은편에 두 사람이 앉을 수는 있겠지만 놓여 있는 다과 세트나 그 아무리 제로 콜라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 콜라잔 하나에다 과일 동그라니 하나 넣고 그리고 시종일관 대통령이 어떤 그 사진 자체가 약간 고압적인 이 그런 모습 자체가 정상적인 대화였다기보다는 얘기 한번 해봐 들어볼게 그래놓고 할 말 다 했으면 내 입장은 이거야 라고 통보하고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입니다. 네, 자 정화석 논술위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대화에 들어가기에 앞서 뭔가를 중요하게 상기시켜 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 내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분 동안 선 상태로 기다리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수석들이 쫙 서 있는 상태에서 여당 대표 혼자 같이 이제 산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자리 배치 구도도 사실은 여태까지 우리가 봐왔던 여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어떤 회담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좁고 긴 그 사각탁자에 그 대통령을 윗꼭지점으로 해서 임명직 참모인 비서실장과 그 선출직 당대표, 여당 대표가 정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구도잖아요. 그렇게 그런 구도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 청와대 이제 직속에서 동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어가지고 배포를 했는데 스틸 사진을 보면은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딱 어찌 보면은 이 대통령실을 통제하는 참모, 그 다음에 당을 통제하는 참모, 그리고 만찬에는 의회를 통제하는 참모 이렇게 차례 얘기를 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준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한 대표에게도 말은 하겠지만 분명한 거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좌천됐던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만든 게 나다, 대통령이다. 그다음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해서 정치권에 대비시킨 것 또한 나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하면서 결국은 지금 차별화라는 얘기를 하고 김여사 문제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를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반한 식으로 하는 것은 여권의 공멸 내지는 그 대통령에게 타격이 가는 것이 결국은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미래에도 좋을 게 없다라는 부분을 아주 분명한 메시지로 처음부터 그냥 깔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이 당장 친한계에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동을 예로 들면서 한 대표가 이 대표보다도 더 못한 의전을 받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어떤 모습이 다른지 준비된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어제 있었던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이 오른쪽 사진이고 지난 4월 29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의 면담이 왼쪽 사진입니다. 자, 보기에도 일단 그 장소부터 상당히 다르고요. 배치도 이재명 대표와는 거의 수평인 원탁에서 이 담소를 나눴던 데 반해서 자, 어제는 누가 봐도 좀 다른 면모를 보입니다. 네. 자, 이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지금 도착하셨습니다. 뭐 어떻게 왜 지각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저 여당 패널이 없으셔가지고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이 일방적으로 좀 당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뭐 있어도 당합니다. 어떻게 호흡은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어제 그 면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 좀 민주당 쪽에서는 누가 봐도 저건 수평적인 대담이 아니었고 마치 그 기선을 제압하려는 그런 식의 대담이었다는 형식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위치 자체가 네. 그 뭐 파인그라스라는 그 야외에 네. 부속되어 있는 건물이거든요. 네. 거기는 탁자가 길게 놓여 있어서 제가 봐서 그냥 대통령과 그 당대표 그리고 옆에 배석하는 분이 조금 옆자리였으면 좋겠는데 네. 워낙 긴 탁자라서 그 의자 배치를 그렇게 못했나 하는 생각은 있지만 그러나 지금 뭐 배치가 문제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오간 대화의 내용 또는 그 해법을 놓고 보여준 그 두 분 사이의 대화 전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그때 당시에 1대1 면담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러 명이 오고 네. 그리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이 자리에 앉은 그 내용과 또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가 꼭 그 야당 대표와 만나는 자리를 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지 정진석 대표가 만약에 또 대통령 옆자리에 앉았다면 네. 두 사람이 한 사람 놓고 또 대화했다고 비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서 자리 배치 자체를 두고 뭐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어쨌든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회담이 늦게 시작된 상황에 대한 대처, 또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사진을 두고도 이 친한계 측의 해석이 좀 다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그 장면에서 좀 충격을 받았던 것은 대통령께서 뭐 이후 그 사무총장과의 전화를 한다고 하면서 늦게 오셨잖아요. 예. 한 25분 정도 늦게 오셨는데 예. 그 대표를 그냥 밖에다 세워놨어요. 그 대통령실에서 배포한 사진을 보면 예. 그 책상 앞에 윤석열 대통령이 두 팔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앉아 계시고 그다음에 그 비서실장과 그 앞에 이제 우리 한 대표가 뒤통수만 보이는 모습으로 계속 그런 사진들이 이렇게 그 릴리즈가 됐고 마치 그게 무슨 이제 교장 그 선생님이 학생들 놓고 훈시하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사진들이었잖아요. 예. 그것도 상당히 놀라웠고 예. 그다음에 그 거기 왔던 분들 그러니까 대통령과 함께 왔던 분들 보면 한 대표가 혹은 언론에서 그분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이다 해서 예.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비서관도 같이 대동을 해서 오셨더라고요. 예. 그거는 뭐 대놓고 당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우린 들어줄 수 없어라는 것들에 대한 그런 뭐 명시적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네,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실체와 관계없는 이야기로 네. 저렇게 막 화풀이를 하거나 좀 트집을 잡으려면 한이 없죠. 사실 만약에 정말 비가 오는데 실내에 들여보내지도 않고 문을 닫아놓고 바깥에서 기다리게 했다면 그건 큰 결례죠. 근데 그 야외 환경이 그냥 그 산책하기 좋은 정도여서 대통령을 기다렸다고 해서 무슨 문전박대를 했다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결례가 아니고 또 당시 외교적으로 중요한 그 전화였고 그것이 지금 북한의 파병에 의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두고 대통령이 전화를 받다가 좀 늦게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대통령 행사에 가면요, 대통령 도착이 30분 전에 도착해서 좀 대기해 달라고 하는 것이 흔히 의존적인 그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약속 시간보다 늦었다는 것은 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차피 저기 밖에서 지금 산책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혼자 계셨던 것도 아니고 다른 청와대 대통령실 참모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그 현장에 있지 않았던 분들이 이제 바깥에 있었던 것 자체가 무슨 홀대를 했다, 꼭 지금 지연 말단적인 걸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조금 안쓰럽고, 차라리 뭐 저런 것보다도 현장에서 대화를 했는데 성심성의껏 그 요청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너무 거절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을 한다면 저는 그건 충분히 뭐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과의 행사에서 저렇게 외국의 중요한 전화를 받느라고 기다렸는데 앉으라고 하지도 않고 세워놓았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좀 만약 야당이라면 네. 또 이야기할 수 있죠. 네. 저는 별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자, 홍익표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나와 계십니다. 자, 이 대통령과 이 여당 대표가 만나는 장면. 예. 저도 뭐 약간 좀 특이하긴 합니다, 이번에. 근데 지금 물론 김재원 의원처럼 뭐 그렇게 뭐 선의를 해석할 수도 있는데 네. 대통령의 그 외국 그 전화유계잖아요. 네. 그 나토 사무총장이랑 통화하는 그 전화가 10분 전, 20분 전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통상 그런 정도의 전화는 하루 전에 최소한 네. 하루 전에 그 저 외교 라인을 통해서 결정되는 거라면 그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 시간으로 중첩될 경우에 네. 면담 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죠. 네. 사전에 충분히 조정할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시간이 25분 정도 밖에 세워놔야 될 상황이면 양해를 구했어야 돼요. 비서실장이든 정무수석이든 누가 가서 안에서 좀 그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대통령이 끝나고 뵐까요? 아니면 좀 밖에 계실까요? 이 정도의 좀 설명과 양해를 구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고의라면 이거는 뭐 일종의 한동훈 대표를 물먹인 거라고 보이고, 무신경하다면 이걸 담당한 의전 담당, 그러니까 이런 그 행사를, 대통령 행사를 담당하는 의전 담당 비서관이 있을 텐데 네. 매우 부적절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고의가 아니면 무능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실에서도 이거에 대한 책임을 좀 물어야 돼요. 이게 한두 번 이런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실의 의전이. 그리고 완전히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저녁에 그 추경호 원내대표를 또 불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밥도 먹기 싫고 나는 그냥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할래, 이런 메시지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제 그 내용도 아까 김재원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 더 중요한데, 내용이 중요하게 하려면 과정이나 이런 모양에 있어서 이런 어떤 탈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빵점짜리 의전이라고 보여요. 네. 자, 김재원 최고. 제가 조금 궁금한 네. 게요. 그러면 저 파인그라스라는 자리가 뭐 좁은 정원인데 그것이 지금 그 만난 건물 바로 바깥에 있는 앞뜰이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한동훈 대표가 도착해서 혼자 서 있었는지, 아니면 대통령실 직원들의 안내로 여기서 저 대통령 오시면 산책도 하고 이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하면서 상황을 설명하고, 그 좀 지금 상황에서 나토 사무총장 전화가 왔으니 전화 통화 끝나면 이 자리에 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 건지, 그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고 그런 정도의 그 안내를 했는데 그것을 결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라면 저는 그것은 좀 그렇게 됐을 때 나 좀 다리 아프니까 여기로 들어가겠다면 당연히 안으로 모셨겠죠. 그런데 저도 거기서 한번 행사를 해봐서 아는데, 내부에 있기보다 바깥에서 걸어 다니는 걸 저는 더 그때 당 지도부 만찬 때 같이 가셨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게 그렇게 결례라고 막 하면서 공격할 일인지, 저는 그 외의 다른 내용적인 측면에서 공격한다면 충분히 뭐 이야기가 된다고 봅니다만은, 모든 것을 다 올려놓고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면 그 앞으로 과연 이 당과 또 대통령과의 대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자리에 앉아도 이렇고
잠깐 기다려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나토 사무총장이 평소에 무슨 외교적인 그 문제로 전화를 했다면이야 하루 전에 미리 이 약속 시간을 정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그때 시간이 오후 4시경이면 그 나토가 있는 유럽에서는 새벽 시간이거든요. 예. 그 시간에 전화를 할 정도라면 북한의 파병 문제하고 관련되어서 갑자기 전화를 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서 대통령 공격에만 매달리는지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네. 자, 어쨌든 면담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정화석 논설위원. 원래 면담 끝나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직접 브리핑을 할 걸로 알려졌었는데 이 당대표 비서실장이 다시 대신했고 대통령실도 그냥 서면 자료 내는 걸로 끝났죠. 그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하고 회담을 하는 걸 보면은 네. 이렇게 3명이서 하는 적은 사실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보통 뭐 당에서도 대변인이 가고 네. 해가지고 뭐 4명이 앉아서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거기에 무슨 뭐 홍보석, 정무석까지 뭐 해가지고 뭐 같이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통상적으로는 그 여당 대표가 여의도로 와서 그거를 같이 배석했던 대변인이 정리를 해서 뭐 거기에다 이제 뭐 브리핑을 하고 그러면 뭐 대통령실, 청와대 이런 데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보완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기자 백브리핑이랄까요? 뭐 이렇게 진행되는 게 사실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형식 자체가 대통령과 여당 대표와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는 상황이니까 이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뭐 워낙 또 언론 앞에서 많이 그 노출되고 말도 많이 하고 하는 여태까지 그래 왔으니까 뭐 그 회동이 끝나면 여의도로 와서 기자들 앞에서 이제 이 회동의 결과를 설명을 한 대표가 직접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 근데 끝나고선 한 대표는 이제 바로 귀가를 하고 그 회담에 참석하지 않았던 박정아 비서실장에게 이런저런 저런 얘기를 전하라고 하고 이제 그냥 귀가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박정아 비서실장 또한 한 대표가 이런저런 저런저런 얘기를 했다라고까지 하고 네. 여기에 따른 뭐 대통령의 반응이라든지 대통령의 말은 용산에서 확인해봐라. 나는 잘 모르겠다 하고 해버렸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뭐 이 비서실장과 뭐 홍보수석이 이렇게 논의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라고 했다가 그게 이제 또 취소가 됐고요. 네. 그러고 이제 하룻밤을 지나고 나니까 언론에서는 전부 다 뭐 이거는 뭐 빈손 회동이다, 맹탕 회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들이 다 난 거죠. 네. 예, 이런 식으로 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오늘 또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 뭐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그 대통령이 이 한 대표의 그 3가지 요구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이제 또 브리핑을 했습니다.